옛날에는 집들이 하면은 성냥이 다 선물이었잖아요. 집들이 선물이. 그거 왜 가지고 갑니까? 불같이 일어나서 잘 되라고. 예, 예, 예. 그러면은 우리가 이 문화재생은 바로 그런 의미들이 들어가고 내가 의성에 저 성냥 공장을 한번 갔다 오면은 뭔가 우리 집이 일이 잘 풀리고 돈도 잘 벌 거고 또 우리 가족들이 또 건강도 해질 거야 라는 것들이 담겨져야 된다. 그게 우리 의성 성냥 공장의 어떤 문화재생 사업에 나는 핵심이 돼야 된다. 제가 이제 상인회 쪽에 일을 본 거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2004년 동안 5년이죠. 5년 동안 14, 15, 16, 17, 18. 예. 그러면 이제 회장님이 상인회 5년 정도 네. 하실 때는 어떤 일 주로 저는 2년은 제가 사무국장으로서 이제 있었고요. 네. 3년은 제가 회장으로서 업무를 봤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아무래도 전통시장이 계속 그 매출이 줄어들고 힘들다 보니까 활성화하는데 주로 이제 힘을 썼었고, 제가 이제 회장으로 임기 중에 그 중소기업청 산하에 그걸 뭐라 그러나, 시장진흥공단이 이제 있는데, 예, 제가 이제 골목형 시장 육성 사업이라고, 그게 이제 총금이 5억 2천짜리인데, 그걸 유치해가지고, 그 1년간 사업을 또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시장에 그 당시에, 우리 시장이 굉장히 넓은데, 고객분들이 이제 가장 이게 뭐 민원이 많은 게, 이 시장에 와서 앉아 쉴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골목형 시장 육성 사업으로 시장에 이제 고객 쉼터를 만들었어요. 그걸 뭐 다목적 뭐 공간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그냥 고객분들이 장을 보시다가 추우면은 따뜻하게, 더우면 시원하게 잠시 쉬었다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2층 구조로 해가지고. 현재도 지금 뮤직 예, 현재도 있습니다. 있고요. 예. 네, 그거도 있고 또 다른 어떤 진행하신 사업 내용이 있을까요? 제가 할 때는 거의 매달 한 번 이상 네. 그 시장에서 이제 고객 유치 관련해가지고 행사를 계속 했었죠. 예. 예를 들면 제가 했는 것 중에 가장 성과가 좋았다라고 뭐 여러 가지 시도를 했었는데 그 중에서 뭐 성과가 좋았는 거는 제가 했는 것 중에 영웅찾기라는 게 있어요. 영웅찾기. 예. 네. 초등학교 이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 프로그램을 한번 해봤는데 큰 돈 들이지 않고 시장의 매출이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분위기도 좋았고 또 시장이 젊어졌고. 예. 제가 첫 해에 그거를 했을 때 학생들이 한 200, 그 등록돼 있는 그 어린이들이 한 212명인가 이제 등록이 됐었는데 둘째 해에는 하니까 한 280명 정도가 등록이 됐어요. 어떤 영웅찾기 어떤 내용인가요? 시장 곳곳에 그 애들이 좋아할 만한 스파이더맨, 헐크, 뭐 백설공주, 뭐 주크파크 이런 분장을 했는 그런 친구들이 시장에 한 이제 10명 정도의 어떤 캐릭터를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시장 곳곳에 이제 배치를 해놓고 어린이들이 와서 이 친구들한테 가서 이제 도장을 받아오면 선물을 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그걸 진행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호응도 좋았고 또 이게 의외로 애들이 그 정도 오니까 당연히 젊은 부모님들이 따라오겠죠. 예. 그래서 젊은 부모님들이 따라오다 보니까 이게 시장에서 10시부터 3시까지 계속 있다 보니까 이게 평소 젊은 분들은 마트에 익숙한데 그래도 시장에 와서 다니다 보니까 뭐 좋은 물건이 가격이 저렴하니까 계속 구매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저도 그거는 예상하지 못한 부분이었는데 제가 그걸 기획을 할 때는 이 시장이 나중에 10년 후, 20년 후가 되었을 때 이 애들한테
시장에서 이렇게 하고 놀았다라는 추억이라도 심어주면 나중에 얘네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이 추억을 가지고 이 전통시장을 다시 찾아오도록 만들려고 저는 그걸 기획을 했었는데 예상외로 뭐 더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게. 성실한 아이들. 보통 이제 성인 대상의 행사나 뭐 네, 노래자랑 그렇죠. 축제들을 하기 마련인데 이렇게 어린이들 대상으로 한 건 조금 더 미래를 바라보는 그렇죠. 그런 네. 그렇게 뭐 그거는 제가 이제 했는 것 중에 그래도 좀 이렇게 큰 성공 사례고 네. 그 외에도 제가 이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시장을 배경으로 그림 그리기 대회, 글짓기 대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했었고 또 제가 이런 걸 하게 된 이유는 처음에 그냥 이렇게 행사를 해보니까 뭐 이렇게 지역 가수들이나 이런 분들의 공연을 해보니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이 와서 구경은 하는데 매출에 도움이 안 돼요. 소비 이제 예. 공짜로 주는 거는 받으시는데 정작 그 주머니를 열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시도를 하면서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하나의 어떤 그걸 얻은 거죠. 경험을 통해서. 그래서 이 어린이들이 오니까 이게 이제 특히 날씨가 좀 더운 날 이제 하거든요. 보통 제가 그걸 할 때는 6월 중순경에 했었어요. 애들은 딱 오면은 한 애가 아이스크림을 딱 들고 있으면은 순식간에 한 20-30명이 아이스크림을 같이 들고 있어요. 또 한 애가 뭐 핫도그를 들고 있으면은 순식간에 20-30명이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애들이 왔을 때는 이게 지갑이 열리는데 굉장히 속도가 빨라요. 그리고 또 뭐 애들은 뭐 그런 거 신경 쓰지도 않으니까. 네, 그렇죠. 예. 부모님들은 또 당연히 네, 다른 네. 아이들 먹는다고 쪼르면 또 사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참 놀랐는 게 그때 영웅찾기 같은 경우에는 하면서 그 그림 그리기 대회나 글짓기 대회를 했을 때는 그 정도의 어떤 그 매출이 오르지는 않았는데 영웅찾기는 오롯이 여기서 놀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조금 이제 술수를 썼죠. 왜냐하면은 이게 보통 사람들이 우리가 관광을 가도 마찬가지고 이 어느 지역에 있으면은 2시간 이상 머무르게 되면은 지갑이 열리게 돼 있어요. 2시간 이내에는 지갑이 안 열립니다. 그래서 이제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잡아놨잖아요. 이게 이제 부모님들은 잠깐 하고 어디 가려고 하는데 애들이 못 가죠. 이걸 찾을 때까지 그죠. 왜냐하면은 애들이 이걸 다 찾아오면은 애 이름 쓰고 부모님 이름 쓰고 라고 이제 뭐 애가 저 전화번호 있으면 애 쓰고 아니면은 부모님 전화번호를 거기 쓰라 그래요. 그렇게 해서 그걸 추첨하면 넣어요. 일단 도장을 받아오면 애들이 좋아하는 그냥 비싸지 않는 선물들을 준비해서 그냥 애들이 고르도록 해요. 그러면 애들은 이제 일단은 하나의 선물을 받고 그 다음에 그 추첨하면 제가 이제 그 212명, 280명이라는 숫자를 알 수 있는 거는 바로 그 추첨하면 들어온 그거를 제가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서 만든 거니까. 그러면은 이제 3시에 정확하게 이걸 추첨을 해서 애들이 좋아하는 고가의 장난감을 준 거죠. 최소 3만 원, 뭐 2만 원, 5만 원, 뭐 심지어 한 10만 원까지. 그러니까 애들이 못 가죠. 그럼 그걸 부모님 사줘야 되는데 그렇다고 그걸 사줄 이유는 없고 근데 애들은 또 그냥 사주는 것보다 내가 저기서 뽑고 싶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뭐 부모님들은 바빠서 가려고 해도 뭐 애들이 뭐 못 가지 뭐 그냥.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생각지도 못한 두부 장사가 완판을 하고 채소 장사가 대박이 나는 거예요. 그럼 나도 놀란 거죠 그거는. 왜 두부가 완판돼서 이러니까 두부 장사가 아니 회장님 나 이거 다 팔면 안 돼요 하는 게 아니 되는데 어째서 그렇지 하니까 이 젊은 분들이 와 그 맛을 보고 맛있으니까 가격이 싸니까 다 사간 거예요. 하여튼 뭐 그런. 쓰는 두부나 채소 항상 이렇게 쓰는. 그렇죠. 예. 채소 같은 것도 이제 시장에 나와 보니까 싱싱하거든요. 그래서 가격 저렴하고. 그러니까 이 젊은 분들은 지갑이 그냥 바로 열리는 거죠. 근데 어른들은 아무리 해도 이게 10,000원짜리를 5,000원에 팔아도 비싸다 그래요. 4,000원 하자 그래. 그런 이제 섭리를 제가 잘 아니까 그걸 한번 해봤죠. 뭐 비슷한 연배셔가지고 혹시 그러면은 그 선진국 사장님, 그 성형공장 사장님의 아이들과 혹시 이런 그게 있으셨나요? 같은 초등학교라던가 아니면 뭐 알고 지냈다던가 이런 게 있으신가요 혹시? 하경 씨는 이 학교를 여기서
안 다니고 아마 일찍 나갔을 거예요. 중학교 때. 예. 그리고 아마 결혼을 했어도 하여튼 저하고는 알기는 아는데 저하고는 뭐 어려서부터 별은 없었고. 그렇게 뭐 친하게 지나는 스타일이 아니었어. 네네. 같은 종씨인데도. 네. 아 정시신가요? 아 그러시네. 손님이시니까. 네. 그 어른들하고 우리 어른들하고는 친해요. 어른들끼리는 예, 친한데 하여튼 그랬어요. 그러면 회장님은 그 성냥 공장에 대한 어떤 기억이나 일화가 있으신가요? 그 관련해서? 성냥 공장에 대한 뭐 일하라면은 전에 이제 우리 집에 그 친척 누나가 네. 우리 집에서 같이 살았는데 누나가 이제 그 이 성냥 곽을 붙였어요. 아 직원이요. 어떤 거? 직원은 아니죠. 그걸 갖다가 차 부업. 그래 부업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공장에 출근하시는 분들이 있지만은 이게 성냥곽을 그때 당시 우리 성광성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붙이는데 거기에 전부 다 가정에서 밖에 나가기 이제 공장에 가기 힘든 분들이 부업을 하셨는데 제 기억으로는 그게 3전인가 한 것 같아요 하나. 3전. 아마 그거는 뭐 그 원이 아니고 전. 요새시면 한 300원 들려나요? 30원 정도. 그게 내가 중학교 때니까 한 40년 전쯤에 40년 또 조금 더 됐을 수도 있고. 네네. 하여튼 뭐 40년쯤 전에 하나 그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그건 어쩌면 뭐 또 우리 하경 씨가 더 잘할 수도 있는데 제 기억에는 그게 한 3전인지 뭐 3원인지 내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쌌어요. 그러다가 이제 왜 내가 이 기억을 하나 그러면은 우리 친척 누나가 우리 집에 같이 살면서 성냥각을 붙이다가 제가 이제 건어물 장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누나 부업으로 아버지가 야, 니 그거 하지 말고 그만 이거 명태 이거 배갈라라 이래 된 거예요. 그러면 가업이셨나요? 혹시 건어물? 예, 가업입니다. 제가 이제 그 시장에서 제가 아버지 때부터 장사를 하고 있으니까 역시 뭐 제가 여기 한 47년 정도. 그래 이제 아버지가 이제 그 누나 보고 니 그러면 이 성냥각 붙이지 말고 명태 배갈라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거를 30원을 줬어요 한 마리에 우리가. 네. 그러니까 아마 그 3전과 30원의 차이는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명태 배갈은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닌데 네, 그렇죠. 돈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10배 정도 난 거죠? 예. 그래서 누나가 그때부터 이제 성냥각을 접고 우리 명태 배를 갈랐어요. 얼마 안 하셨겠네요, 그러면? 부업을? 성냥 관련해서? 그때 당시에는 그 주부들이 이렇게 밖에 나가지 못하는 분들은 성냥각을 우리 누나뿐만 아니고 거기에 그렇게 붙이는 분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굉장히 많이 좀 하시는 부업이었나요? 그 공장 근처에서 왜 그런 부품 부업 하시는 분들처럼 많이 퍼져 있었나요? 그런 부업들이? 그건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뭐 우리 누나는 그걸 붙였었고 네.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에 3전 정도 했는 것 같은데 우리 30원을 줬다는 거. 그러면 댁내에서 이렇게 성황성냥 여기 의성은 뭐 당연히 성황성냥 썼을 텐데 네. 그런 가정에서 성냥을 어떤 용도로 썼는지 혹시 기억이 있으신가요? 성냥의 용도로 썼죠. 그러니까 그때 아궁이 시절 네, 제가 아궁이에 불 내갖고 우리 집 초가상간 반 좀 태워본 기억도 있습니다. 성냥으로 불 댕겼다가요? 그때 성냥으로 안 했고 네. 아궁이에 부지깽이로 그 아궁이에 였다가 옆에 그 갈비에 했다가 네. 갈비에 불. 예, 그거는 내가 5살 때래 가지고 여성읍에서 일이 아니고 요 떨어진 바로 그 옆에 안평면이라는 데에서 그랬어요. 네. 뭐 어린 시절에 그 성냥들이 어떻게 주로 많이 쓰였나요? 그 아궁이 이제 불 처음에 댕길 때 그리고 뭐 호롱불 쓸 때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쓰였나요? 콜로에 불 붙일 때 많이 썼죠. 콜로에 불 붙일 때. 예. 그리고 뭐 사실 뭐 우리는 어릴 때 그걸 좀 이렇게 장난을 했죠. 그래서 어른들 불장난하면 안 된다고 이제 뭐 어른들한테 많이 꾸지람 듣고 그래 애들 성냥 함부로 못 가다니게 하고 그랬죠.
예, 우리 예를 들어서 이제 이 겨울이 춥잖아요. 뭐 친구들하고 이렇게 막 놀다 보면은 성냥 하나 이제 준비해 갖고 와가 이렇게 나무 이렇게 주워 모아가 불피하가 이제 우리 겨울까지 놀다가 우리 친구들하고 손 째고 네.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어린 친구들도 약간 성냥을 그렇게 용도 있게 좀 쓴 거네요. 예, 예. 근데 어른들은 조금 이제 조심하라고 했지만. 그리고 우리가 또 국민학교 때 지금은 초등학교지만은 국민학교 때 지금 여기 이제 성냥 공장 있는 데를 우리가 동산이라고 하는데 네. 지금 여기 보면은 노인복지관하고 원룡사 절이 있어요. 네. 그때는 그게 없었는데 거기에 이제 방공호라는 게 있었어요. 네. 방공 동굴 같은데? 예? 동굴 같은데. 아니요, 방공호라고 해서 이거 이제 군사적인 용도로 참호를 파놓은 데가 있어요. 네. 그러면 그 겨울에 거기 들어가면은 바람을 안 타니까 따뜻하거든. 네. 거기서 뭐 친구들하고 뭐 놀았죠. 그러다가 한 친구가 성냥을 가지고 네. 그 밑에다 그렸는데 이게 겨울에 바짝 말라가지고 풀들이 있다 보니까 산불을 냈어요. 그래서 식업을 했습니다. 많이 퍼졌나요, 산불이? 다행히 많이는 안 퍼지고 일찍 동네 분들한테 감춰가지고 동네 어른들 올라오시고 네. 소나무 가지 꺾어갖고 불 끄고 우리 옷도리 벗어갖고 네. 불 끄고 그래서 뭐 많이는 안 탔어요. 이게 그때 시절만 해도 성냥이 약간 좀 어른들이 그냥 관리하는 따로 이렇게 뭐 모셔놓는 그런 개념이었나요? 아니면 일상적으로 쓰이던 일상적으로 있었죠. 일상적으로? 그냥 부엌에 옆에 항상 있는 거고. 처음에 이렇게 생산이 됐을 때는 귀하게 대접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대중화되기 전에는. 그랬었겠죠. 회장님은 약간 대중화된 시절에 아니, 예, 그렇죠. 우리 때는 대중화됐죠. 성향이 우리는 흔했죠. 뭐 그리고 우리는 뭐 그게 뭐 성향이 이게 뭐 귀한 물건이다라고 또 우리가 또 크게 또 이게 불을 만질 일은 없었잖아요. 어린 시절에는 없었죠. 그런다 보니까 뭐 그건 없었고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무렵에는 우리가 이제 성냥을 모으는 게 유행을 했었어요. 학생들 사이에서요? 아니면은 학생들 뭐 사이에서라기보다도 이거는 그냥 매니아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당시에는 어디 뭐 개업을 하면은 개업 선물로 전부 이렇게 성냥을 많이 줬어요. 네. 특히 이렇게 쪼매난 거 있죠. 네. 그, 휴대용 네. 예. 그러니까 그 성냥을 가지고 손장난도 많이 했어요. 이렇게 이제 우리 볼펜 돌리기 하듯이 네. 그 성냥으로 이제 타타타타 만져가 이렇게 탁 밀면 이렇게 탁 밀면 성냥이 여기 탁 각이 이렇게 탁 밀리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손재주 좋은 친구들 그래 그 서로 뽐내기도 하고 그랬어요. 네. 저도 그때 이제 뭐 어디 뭐 기업하고 뭐 하고 이러면 내 책상 서랍에 그런 이제 기념 이게 각기 다른 문양의 성냥들이 거의 내 책상 서랍에 한 서랍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보이면 이렇게 다 가져와서 이렇게 보관해 놓는 수집이셨구나. 그러니까 뭐 이게 꼭 수집을 하려고 한 건 아닌데 네. 그냥 뭐 그게 있으니까 이렇게 하나 놓다 보니까 그렇게 있었어요. 거기에. 그래도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사연들 모으는 가운데 그렇게 휴대용 성냥을 5,000개 모으신 분이 있을 거예요. 있더라고요. 예, 예. 네, 그래서 왜 모으셨냐고 했더니 그냥 모았다고.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네. 무슨 뭐 이게 뭐 우리 때는 이게 이제 우표가 그 당시에 붐이 일어나가지고 뭐 동전 주화 같은 거죠. 예, 그게 이제 그러니까 막 이 우표 나오는 날은 학교 수업도 안 가고 네. 이제 그 뭐야 9시에 우체국 앞에서 문 열면은 우표 사가지고 막 헐레벌떡 학교 쫓아가고 막 이랬었던 적도 있거든요. 그게 우리 중학교 때 시절 40여 전인데 그거는 그래도 뭐 액면가라도 있는데 우리가 그러고 이제 뭐 고등학교 시절 가니까 하여튼 그 성향을 그렇게 모으게 되더라고요. 이게 또 당시에는 또 성향의 그림들이 다양했었거든요. 그러다 또 이렇게 우리가 청소년기에 보면 또 성향에 보면은 뭐 아가씨 그림이 있는 것도 있고, 좋은 산수화가 있는 것도 있고, 네. 그리고 뭐 특히 또 뭐 수영복 입은 아가씨 성향은 좀 인기를 많이 끌었죠. 예, 예, 그건 사실이니까. 보는 재미가 있었구나. 학창 시절 뭐 담배 태우시거나 그런 데 쓰신 건가요? 저는 담배는 졸업하고 피웠기 때문에 네네. 뭐 내가 학창 시절에는 뭐 담배를 그렇게 피우지 않았어요. 이런 손유희용 그죠? 이 아니면 약간 그냥
이제 그냥 이게 이제 어디를 가면은 개업을 하면은 그걸 주니까 그게 그 당시에는 개업 선물로 많이 쓰였어요. 근데 요즘 예를 들어서 뭐 어떻게 개업하면은 라이터 주는 데도 많잖아요. 네. 그때 당시에는 하여튼 그게 성향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꼭 이걸 모아야 되겠다 생각한 게 아니고 뭐 여기저기 다니다 보면은 그 점포에 홍보용 성냥들이 그렇게 많이 있었어요. 지금은 뭐 소장하고 계신 건 있으신가요? 그렇죠. 그럼 뭐 성냥은 뭐 우리가 그 가치를 뭐 볼티나 나오고부터는 이제 이 성냥이 불티나가 라이터 말씀하시는 예, 예. 지금 그것도 뭐 전부 중국에서 다 만드는데 볼티나가 나오면서부터 이게 이제 성냥은 뭐 의성의 어떤 주요 산업이었는데 어떤 라이터 하나가 또 그걸 순식간에 이렇게 좀 사양 산업으로 만들어버린 그런 케이스가 그죠? 그래요. 저도 요즘 그거를 생각하면서 요즘 이렇게 변화하는 세상을 보면은 이게 아무 상관이 없는 줄 알았는데 그게 이제 다른 산업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그게 시대적인 기류인 것 같아요. 그게. 예. 근데 이게 성향은 저는 이게 뭐 어쩔 수 없는 시대적 기류로 보고 있고 맨 그저 뭐야 필름 만드던 그 뭐 후지가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다가 이 디지털 카메라 나올 때 그 디지털 카메라를 자기들이 만들었대요. 근데 필름 팔으려고 계속적으로 이제 앞서 나가지 않다 보니까 결국은 망했는데. 좋은 비유신. 예. 근데 이제 그거하고는 좀 틀린 게 이 성향은 이게 이미 이제 불을 켜는 기능을 가지고 있었던 건데 라이터가 나옴으로써 이제 이거에 대한 필요는 없어졌는데 만약에 이거를 이제 일찍이 생각을 했다면은 결국은 이게 계속 사람들한테 관심을 가지고 소장 가치가 있는 어떤 그런 아이템으로 갔었으면은 그래도 좀 더 명맥을 유지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 생각을 해봤고요. 제가 상인회장을 하면서 저는 이 이제 성냥 공장이 어쨌든 간에 우리 나라의 마지막 성냥 공장이다 보니까 이거를 이용해서 뭘 할 게 없나 싶어서 그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성냥 공장에서 어쨌든 간에 이런 성냥낫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저는 결국 이걸 가지고 이제 퍼포먼스를 하려고 했었죠. 그러니까 우리 시장에서 성냥팔이 소년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성냥팔이 소년은 뭐 굉장히 목욕도 안 하고 뭐 지저분했는데 어쩐지 모르겠지만은 나는 좀 더 이제 뭐 그걸 각색을 해서 시장에서 어떤 성냥팔이 소녀의 어떤 캐릭터를 하나 만들고 어쨌든 이제 그건 누구나 다 아는 동화니까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의성시장의 캐릭터를 만들고 이 성광성냥 공장하고의 어떤 연계를 이제 해서 하나의 볼거리를 만들려고 했었고요. 그리고 제가 또 개인적으로 이 시장에서 이제 이런 뭐 성냥을 가지고 우리가 옛날에 했던 이제 다방에 앉아서 우리 선배들이 했었죠. 그건 뭐 내보다는 어른들이 또 하셨고 성냥을 가지고 이게 쌓기. 쌓기 많이 했죠. 예, 성냥 쌓기도 많이 하고 뭐 이런 걸 갖다가 나는 이제 우리 시장에서 대회를 열라 그랬죠. 높이 쌓기. 예, 뭐 높이 쌓기 아니면 뭐 하기. 그리고 우리가 보면은 또 거기 뭐 수술고기 문제 부슷한데 보면은 뭐 이렇게 네모해가지고 뭐 성냥개비 2개를 움직여서 뭐를 만드시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그 예가 전부 다 그 나올 때 성냥으로 했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것들을 우리가 현실 속에서 갖다 놓고 또 이런 게임을 하고 뭐 해나간다면은 사람들이 이 성냥이 꼭 불을 켜는 기능이 아니라 뭔가 이것이 하나의 어떤 그 문화가 되고 또 향수를 자극해서 새로운 걸로 만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내가 그거를 계속 뭐 시도하려고 준비를 하는 과정 속에서 어쨌든 뭐 내가 또 상인회장을 안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 뭐 그 부분은 일단 진행을 못 했었고 내가 또 이게 성냥공장 이 주변을 계속 생각했던 부분은 우리 시장이 이제 골목형 시장은 됐지만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제가 도전을 했다가 이제 매번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문화관광형 시장이 되려면은 단순히 시장만 돼서 되는 게 아니고 시장 주변에 뭔가 볼거리가 이제 있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에 100년 된 궁도장, 100년 된 교회, 그리고 성냥공장, 향교, 그리고 어떤 우리 여기 이제 지금 노인복지관 올라가는 구길, 어떤 이런 것들을 잘 테마로 엮여서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이제 시장에 와서 또 이제 뭐 장도 보고 밥도 먹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구상을 했었죠. 그럼 어떻게 보면 이제 의성하면 뭐 마늘도 떠오르지만 그 내부에서는 이제 그 성냥공장도 어떻게 보면 이제 큰 자리를 차지한 역사였던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 지금도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시겠지만 그 주변에서 바라보는 혹시 평가하는 그런 성냥공장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까요? 전해 들은 이야기라던가 뭐 평가라던가 일화라던가 그런 게 좀 있으실까요? 옛날에는 아마 우리 의성에서는 이제 뭐 크게 보면은 사람들이 이제 먹고 사는 게 두 가지 정도가 있었어요. 하나는 마늘 쪽, 하나는 성냥 쪽이라고 봐도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요 동네 사람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요 동네 사람들이죠. 그 이제 이 동네가 어쨌든 시장에서는 마늘이고 성냥 공장이다 보니 이게 이제 마늘 일을 하기가 못한 사람들, 그러니까 주로 성냥 공장에는 여자분들이 많았죠. 직원들, 네. 주로 여자분들이고 남자 직원들은 뭐 크게 많지 않은 걸로 내가 아는데, 그래서 이제 여자분들은 그걸 하셨고, 또 그보다 조금 더 이제 솜씨가 있는 분들은 이제 마늘 쪽에 와서 일을 하셨고, 남자분들은 또 이제 마늘 상하차 이것만 해도 뭐 그 당시에는 밥을 먹고 살 정도가 됐으니까 그 힘만 좋으면은 뭐 벌이가 괜찮았거든요. 그리고 이쪽 동네 사람들은 아마 그 삶이 기본이 물론 뭐 그러니까 농사도 짓고 뭐 이것도 하지만은 그게 이제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었지만은 기본적으로 부업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것들은 성냥공장과 마늘이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공간이 조성된다면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좀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었으면 내가 주민으로서도 만족하고 이렇게 둘러보는 사람으로서도 이렇게 만족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질까요? 그게 제가 일단은 그 공간을 들어가 보니까 일단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지금은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 저거를 과연 손댈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건물들이 이렇게 낡고 사갔더라고요. 네. 그래서 참 일단은 거기 가보니까 일단 답답해요. 그걸 보지 않는 상태에서는 그냥 제가 그냥 성냥공장이 그냥 어릴 때의 기억만 가지고 이렇게 상상을 할 수가 있었는데, 네네. 그거를 보고 그 안에 어떤 리모델링을 통해서 무언가를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할 때는 일단 콱 막히더라고요. 저는 네. 어떻게 보면 좀 새로운 공간 탈바꿈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잖아요. 지금 생각 답답하고 지금 정체되어 있는 느낌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걸 저 상태로 두고는 뭘 할 수는 없죠. 어떻게 보면 이제 보존 일부의 보존과 그 나머지들의 어떤 이제 그 전시할 수 있는 기계들 그런 것들을 살리고 나머지를 어떻게 보면 이제 공간을 만든다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저는 이걸 보니까 이 생각을 했어요. 일단은 그 고인 되신 그 손진국 어르신께서 이게 참 우리 옛날 어른들의 장인의 손길을 느낄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없으면은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당시에 있는 그 어떤 재료를 가지고 그걸 이렇게 막 연결을 하고 만드셨더라고요. 그러나 그 부분을 보면서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잘 살려서 만약에 외지에서 관광객들이 온다면은 이게 단순히 이렇게가 있었다가 아니고 이게 우리 선조들은 없는 상황 속에서 있는 재료를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필요에 의한 것들을 만들었다라는 게 여기에서 나타난다는 거죠. 저는 이거를 제대로 이제 한다면은 초등학생들이나 이런 유치원생들이 왔을 때 교육적인 자료로 충분히 가능하겠다. 약간 창조의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겠다 그죠?
그렇죠. 뭐. 유를 그렇죠. 그거는 내 필요와 내 목적이 있으면 얼마든지 한정된 환경에서도 이렇게 만들어 나갈 수 그렇죠. 있다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냥공장 문화재생 사업이라 해가지고 단순히 이 성냥공장에 매이는 순간 나는 이건 힘들다고 봐요. 그냥 이 성냥공장이라는 것이 하나의 어떤 다른 그 문화니까 다른 문화로 우리가 재창출이 돼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게 이런 부분들이고, 그리고 어쨌든 간에 성냥은 불이란 거를 이제 가지고 있으니까, 그 다음은 우리가 외부에서 사람들이 이 성냥 공장을 찾아오게 하려면은 여기를 찾아와야 되는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건 뭐 여기 뭐 단순히 저 대한민국의 마지막 남은 성냥 공장이라고 그건 뭐 하러 보러 오겠습니까? 의미 없잖아요. 그런데 이 성냥 공장에 왔다 가면은 우리 집이 또 우리 또 가족들이 불같이 일어나고 있던 질병도 없어지고, 옛날에는 집들이 하면은 성냥이 다 선물이었잖아요. 집들이 선물이. 그거 왜 가지고 갑니까? 불같이 일어나서 잘 되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 문화재생은 바로 그런 의미들이 들어가고, 내가 의성에 저 성냥 공장을 한번 갔다 오면은 뭔가 우리 집이 일이 잘 풀리고 돈도 잘 벌 거고 또 우리 가족들이 또 건강도 해질 거야 라는 것들이 담겨져야 된다. 그게 우리 의성 성냥 공장의 어떤 문화재생 사업에 나는 핵심이 돼야 된다. 약간 이제 흥하고 불처럼 번지는 이제 그런 느낌의 상징물이 있어서 거기 가서 뭐 예를 들면 가능하죠. 물 좀 더 주실래요? 그러니까 상징물일 수도 있고 상징물일 수도 있지만은 이게 이 성냥 공장에 지금 우리 손진국 어르신이 이렇게 그 라인들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해놓았단 말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은 참 어이가 없죠. 그게 노동 생산성도 떨어지고. 그런데 그나마도 그 당시의 생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훌륭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어떤 상징물을 만들어서 그거를 만지면은 뭐 좋겠다라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코스를 한 바퀴 돌아보고 어떤 이런 영속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내가 여기 왔다 가면 길을 받는다라는 어떤 성냥 불의 기운을 받는다라는 어떤 그런 느낌들이 더 들어가주면 더 좋겠죠. 그리고 또 이제 어쨌든 간에 여기는 이제 성냥 공장 관련 문화재생 사업이지만 이 지역 내에서 같이 일어나고 있는 도시재생 사업이라든지 또 미리 해놨던 또 이제 그것도 무슨 문화 사업인데 뭐 그 해놨던 거 보셨잖아요. 이런 것들이 계속 연계가 돼 갖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거죠. 이게 통상적으로 대한민국을 카페 공화국으로 만드는 것을 안 좋아합니다. 뭐 제가 만약에 이 사업을 뭐 어떻게 참여하게 될지는 모르지만은 난 카페란 말은 안 썼으면 좋겠어요. 너무 많아요. 네, 제가 지금 재생 사업을 하면서도 도시 재생 사업에서도 북카페, 마을 카페, 제가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서는 그나마 괜찮아요.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이제 만화 카페인데 여기 어쨌든 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특정돼 있잖아요. 고객이. 그럼 이거는 지역에 이제 어린이들을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뭐 북카페란 말을 써도 좋은데, 만화 카페인데 뭐 그냥 애들 놀이터식인데 그거는 괜찮은데 북카페하고 뭐 마을 카페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뭐 청년 카페 이게 전부 우리가 국책 사업을 받아서 정부 돈으로 이걸 해야 되겠냐는 거죠. 사람들이 이런 커뮤니티 이렇게 모임의 그 공간으로 가장 선호하는 형태니까 재생지 하면 저희 커뮤니티 센터도 연구를 해봤지만 항상 카페가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카페는 그만했으면 좋겠다. 우리 문화재생 사업에서는. 그래서 이게 이제 참신한 내용들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제
방금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최소한 우리가 이제 이 문화재생 사업을 통해가 돈이 170억인데 이걸 만들었을 때 입장료 받는 곳으로 만들고 싶다. 어떤 의미에서 그럴까요?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거기에 있는 그 기계들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살릴 건 살려야 되고요. 예, 살릴 건 살려야 되고 최소한 이곳에 와서 내가 이걸 한번 둘러보고 이렇게 가면 우리가 내가 안 되던 사업도 불같이 일어나고 뭐 이런 것들의 기운을 받는데 그 입장료 몇천 원 안 내고 들어오고 공짜로 들어오려고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할 때 공짜로 입장시키는 걸 하면 안 된다. 그거는 어차피 처음부터 망한 거다. 여기서 우리가 그러면은 오는 사람들로부터 무엇을 얻어낼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현재 옆에 있는 그러면 또 누군가 가겠죠. 그러니까 이 안에 또 카페 만들어야지. 그러지 말자는 거죠. 그냥 여기서 잘 만들어 가지고 여기 온 사람들이 그냥 바로 어디 뭐 차 타고 안동 가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근처에 다른 사업도 많이 생겨 있으니까 이런 것들과의 연계도 할 수 있도록 하자. 지금 가까운 여기 무슨 역이고 저기 화본역에 가다 보면 옛날 그 학교를 리모델링 해가지고 그 뭐 이렇게 엄마 아빠 옛날에는 하고 해놨어요. 거기 입장료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대한민국의 마지막 성냥 공장이지만은 단순히 우리가 여기에 좋은 컨텐츠와 어떤 사람들의 어떤 그거를 잘 입힌다면은 충분히 입장료를 받을 수 있다. 그 기대하는 가치를 충족시켜주고 그거에 그렇죠. 대한 인간의 예, 예. 입장을 받아서 좀 가치를 인식하게 하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게 또 이런 거죠.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지금도 뭐 저한테도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우리의 생각으로 이거를 갖다가 뭐 어떻게 꾸미고 말고 뭐 하는 것도 다 좋지만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왜 와야 되는지 이유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내가 아까 전에 했는 그냥 그 불처럼 일어난다는 그 이유고 그 왜 와야 되는 거냐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를 안 오면은 뭔가 손해보는 듯한 느낌이 있고 여기를 한번 들러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뭐 기쁠 때 오면 더 기뻐지고 슬플 때면 여기 오면 뭔가 힘과 용기를 얻어서 갈 수 있다는 것. 그게 성량의 의미라는 건 그거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보면 입소문을 탈 수 있도록. 예, 입소문도 당연히 타야 되는 거고 뭐 예, 예. 그렇지만,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인간이 제일 나약한 존재였잖아요. 소보다 힘도 없고 호랑이한테는 잡아먹혔고 그 당시에 뭐야 그 뭐 공룡도 있고 뭐고 있고 다 있는데 인간이 이 지구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인간이 이 지구를 지배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불이 있었죠. 그렇죠. 불이지 않습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이 불이라는 것이 이 인간이 이 지구를 지배할 수 있었던 원인이 불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남은 성냥공장에 왔을 때는 당신이 어마어마한 힘을 얻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기운, 불의 기운을. 예. 인간들의 힘의 근원 같은 의미로 힘의 근원이라기보다는 이게 불은 어찌 보면 인간의 지혜죠. 따지면 또 지혜인데 그러니까 여기에 오면은 모든 걸 얻을 수 있는 거지. 지혜도 얻고, 예, 돈도 얻고 다 되는 거지. 그러니까. 보냈을 때 뭐 다양한 사례들 일화라던가 거기에 관련된 콘텐츠들 같이 이제 보여주면서 그죠? 그 불에 대한 거를 이제 한 줄기로 그렇죠. 가져가는 예,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성냥이라는 이 마지막 성냥 공장이라는 테마를 가지고는 가지만 궁극적으로는 불이다. 바로 불은 의성이다. 그래서 이제 그 불을 우리가 이제 가장 그러니까 초창기에 편리하게 이 불을 활용했던 게 바로 성냥이었다. 뭐 이렇게 가면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 또 뭐 여기서 보이는 금성산이 한반도 최초의 활화산이니까. 금성산이요. 네. 뭐 저는 그렇게 뭐 들었어요. 금성산이 한반도 최초의 활화산이라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화산이 폭발을 하면서 그 화산재가 떨어져서 이 인근에 이제 그 토양을 이제 비옥하게 만들어서 여기 의성 마늘이 잘 된다. 그런 겁니다. 예. 그럼 이렇게 역사나 그런 내용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만들면 되겠다, 그죠?
문화 콘텐츠. 그렇죠. 그 문화라는 게 꼭 이게 지금 근대 문화로만 갈 게 아니고 우리가 갖다 붙이면 우리 거예요. 일단 남들이 안 쓴 거잖아. 우리가 먼저 쓰면 우리 거잖아요. 네, 그렇게 만들어야죠. 어쨌든 이 사업이 우리가 성냥공장 문화재생 사업이라고 이 단어에 얽매이지 말자. 이거를 이제 어쨌든 시종일관 말씀드리는 게 더 폭넓게 그리고 이게 이 문화재생을 통해서 이 지역이 어떻게 발전되며 이 지역에 어떤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서도 원래 내가 이 사업 이걸 할 때도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그거는 내가 하나 빠져먹구나. 그래서 이제 기존에 있는 이제 저 기계들은 어떤 그런 이제 역사성과 이런 것들을 해서 우리가 보존하고 교육적인 자료로 또 쓸 수 있는 것들은 쓰고 그리고 나는 요즘 뭐 기계 좋잖아요. 그냥 뭐 한 요만하게 하면은 그냥 저 나무녀 성냥대가 나오잖아요. 그거는 따로 하나 만들어서 체험처럼 해가지고 그걸 기념품으로 이제 사갈 수 있게끔. 요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다른 분들도.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기념품으로. 근데 그것도 이제 이게 이제 그런 것들은 하려면은 단순히 저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아니고 결국 시장하고 같이 움직여줘야 돼요. 시장에서 옛날에는 이렇게 성냥을 갖다 놓고 성냥을 이제 대박으로 팔았거든. 네, 시장에서 그랬다 하더라고요. 그게 왜냐하면은 성냥 자체를 이 한 통을 사면 비싸니까 일단 저거는 있잖아요. 이건 뭐 저거는 치는 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알만 사가 가는 거야. 알은 좀 싸게 치니까. 그러니까 뭐 옛날엔 다 그렇게 뭐 약간 불량품 모양이 어그러졌다거나. 아니 그건 아니고 일단 저도 돈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알을 사면 좀 저렴하니까. 포장이 안 된 거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 알을 갖다가 그냥 대박으로 사갔다니까. 요렇게 놓고 팔았다고? 그거 혹시 직접 목격하신 적이 있으세요? 그게 목격을 했겠죠. 어린 시절에? 네, 했겠죠. 내가 7살 때부터 이 시장에 있었으니까 당연히 목격을 했겠죠. 그러니까 내 기억이 있죠. 그게. 내가 그 사진으로 보고 한 이야기는 아니니까. 네. 그래서 알만 이렇게 포장되지 않은 알만 이렇게 뭐 마대자루 그런 데 넣어서 파시는 분이 계셨던 거예요. 아니 이렇게 놓는다니까. 이렇게 놓고 이렇게 부어 놓고 쌀 팔듯이. 요 이제 대박을 반 대짜리 한 대짜리 이렇게 놓고 쌀 파듯이 그래가 이제 요 반대는 얼마 한 대는 얼마 이렇게 팔았다고요. 그래요? 네, 네. 그렇구나. 그 얘기는 또 처음 나오는 얘기라서. 그렇죠. 자루에 그 비품을 한 자루 이렇게 담아주면 그거를 각장에 가서 팔았다는 얘기는 나왔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나는 그게 이제 어린 나이에 이게 비품인지 정품인지에 대한 구분은 없고 저렇게 그냥 알을 갖다 놓고 팔았다는 거죠. 대파 큰 거, 작은 거 해놓고 이제 원하는 대로 그렇죠. 담아주는 식으로 포장은 비싸니까. 네. 비싸다기보다도 어쨌든 간에 더 저렴하니까 그때는 뭐 다 어려운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싼 거를 이제 저렴하게 한 거죠. 혹시 시장 평화양행은 아시나요? 네. 어떤 근처였었나요? 그 건어물 가게. 네. 지금도 하시죠? 네. 혹시 사장님하고 교류 하시나요? 네. 사장님 오더를 제가 한번 만나볼 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평양 분도? 어떤 면에서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소매상 역할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소매상 역할을 하셨다. 네. 그렇죠. 평양은 잡하니까. 네, 굉장히 많이 재놓고 이제 팔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랬을 거예요. 네. 거기는 잡하니까 뭐 그렇게 팔죠. 그래서 한번 만나보려고 그러거든요. 그 형님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우리 시장에서 네. 현재 제가 알기로 유일하게 이제 3대째 내려가고 있어요. 3대째. 형님이나 내나 이제 2대고, 네. 이제 형님 아들이 지금 와서 이제 장사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3대째 지금 하고 있어요. 쭉 자파점처럼 그렇게. 그걸 우리 자파라 그래요. 자파점처럼 계속 이렇게 네. 성격은 같이 해서 운영하고 계신 거예요. 취급 품목은 이제 조금 더 늘었죠, 뭐.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다른 또 혹시 기억나는 일화나 좋은 말씀 있으시면 시간 내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나중에 또 얘기해 주시고. 네, 그렇죠. 저희 이게 사실 한 번 만나 뵙고 모든 얘기를 들을 수가 없거든요. 저희 어머님도 만나 뵙지만 만나 뵙고 오니까 더 이렇게 필요한
얘기가 더 많은 거예요. 그러죠.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이 부분을 늘 이제 고민을 해오고 있었던 부분들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바로바로 나오시는 거예요, 노래에서. 하는 거고 네. 지금 뭐 일반 주민분들한테 물으면은 갑자기 그 수십 년 전에 기억을 떠올리기도 힘들 거고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원래는 하려면은 자연스럽게 주민분들을 모아놓고 그게 하나의 주제가 되어서 그냥 이렇게 떠들고 놀아야 돼요.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이렇게 촬영하고 계시면은 그분들은 그냥 의식하지 않고 뭐 막걸리를 하나 갖다 놔놓고 뭐 그냥 대신에 오늘은 우리 옛날에 이제 누군가 이제 그 퍼실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누군가 이제 그거를 계속 그 유도를 해가지고 그래 막 어머니는 어땠어요? 그러면 이제 이분이 이야기를 하면은 이분이 기억이 떠오르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냥 그분들이 이제 얘기하도록 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뭐 막걸리도 한 잔씩 이렇게 한순배 내순배 하고 보면은 아 그때 우리 참 그때 회식할 때 이랬지 뭐 이래 그런 얘기들이 나오겠죠.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